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생명이 살기 좋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오늘은 우주의 시간으로는 그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성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죠. 과거의 지구는 쏟아지는 운석에 맞고 엄청난 화산 폭발과 생명체의 대량 멸종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래하여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큰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구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는 먼지구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성운으로 알려진 이 가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로 레이아웃되었죠. 45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얇은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구의 얇은 대기들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죠.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수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만약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 내로 질식하거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지구는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끝도 없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행성 테이아는 초속 15km 속력으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였죠. 이 충돌은 지구 표면을 변화시켰고 수조톤의 파편들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었죠. 젊은 행성의 조각들인 뜨거운 먼지와 돌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달을 형성하였으며 젊은 행성 주위 궤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20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의 23.5도만큼 기울어져 현재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테이아가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흡수되어 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스듬히 충돌했다면 파편들은 더 넓게 흩어져 우리의 밤하늘에는 작은 달이 여러 개 생겼을 것입니다.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는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성 안에는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 화합물인 물입자가 있었죠. 지구의 모든 물이 이 유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적인 유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유성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이 유성들이 20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지구에 축적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풍의 수소이온이 유성과 충돌하여 표면 아래로 산소 원자를 방출하며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냉각됨에 따라 더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물과 같은 가벼운 화합물은 표면 위로 올라왔죠.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지구의 표면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린 비는 원시바다를 만들었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44억 년 전쯤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생무대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급 바람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달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조수가 형성되었죠. 새로운 지구는 이 기간 동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각 아래 멘틀의 흐름으로 인해
큰 암석판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행성 표면의 이 판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산과 화산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올라 작은 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원시 행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냉각되면서 중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면서 지구의 자전 또한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는 유독하였으며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38억 년 전의 유성의 공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유성들은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해저는 암흑이었습니다. 해수가 지각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혼합물이었으며 이런 탑들도 생겨났죠. 이 수중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이었습니다. 원시 바다의 해저에서는 열수 분출공과 같은 곳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6억 년 정도 전에 열수에서의 고에너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특수한 유기물들이 생겨나 진화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지구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후 이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단지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우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같은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산소를 채웠습니다. 이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었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서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되었죠. 이 박테리아는 현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만을 탐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견하였죠. 샤크만의 얕은 하멜린풀은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고 건조해서 다른 동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짰습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38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여전히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특이한 암석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세균은 자라면서 끈끈한 점액질을 내뿜어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이 점액에는 남세균은 물론 물속을 떠다니던 모래나 진흙 입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넓게 자란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로 또 층층이 끈적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쌓여 큰 돔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으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주생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생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미세한 규모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가득 번성하였으며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점 산소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가득 채운 산소는 원시 대기로 새어나갔습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지구상에 경쟁할 수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는 데에는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 계속되는 광합성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성층권의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암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 건물 뒤편으로 가면 둥글둥글한 모습에 멀리서 보면 마치 호빵처럼 보이는 바위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물이 만들었고 이 생물 덕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의 박테리아 군락 덕분이었죠. 하지만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 생명 초기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소로 인해 혐기성 박테리아에게는 멸종으로 가게 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빛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게서는 산소가 독성 폐기물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지구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억 5천만 년 전부터 6억 3,500만 년 전 시기에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이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 전체와 전체 해수면의 절반이 얼어붙은 상태였죠. 지구는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 기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의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형성된 호주 중부의 퇴적층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사실 2억 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처럼 눈덩이 시기와 해빙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7억 1,700만 년 전 발생한 스타티안 빙하기는 약 5천만 년 동안 가장 극단적인 추위가 지속된 시기였지만 이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바다에는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조류가 크게 증식하였으며 이를 잡아먹는 보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눈덩이 지구가 끝난 6억 3,500만 년 전부터는 독특하게 생긴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였으며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현생 동물군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였고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녹았으며 기온은 현재보다 일반적으로 더 따뜻해졌습니다. 초대륙은 분열되어 여러 개의 대륙을 형성했으며 그중 가장 큰 대륙은 남극과 남반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곤드와나 대륙입니다. 곤드와나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호주 및 인도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꽤 큰 지표면을 이루었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다세포 진핵생물은 육상을 점령하고 하늘에 진출했으며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식물은 한때 불모지였던 대륙지각을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큰 초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자랐으며 울창하고 넓게 펼쳐진 숲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프로토탁사이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곰팡이도 있는데 이 곰팡이는 높이가 무려 약 8m에 가까웠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물학적 다양성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졌죠. 이제 바다에는 삼엽충과 조개 모양의 완종류 등 물고기와 같은 복잡한 해양 척추 동물이 가득합니다. 더 무시무시한 표본 중에는 길이가 10m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 둥클레오스테우스 등이 서식하고 있었죠. 지구상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되었던 석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지구를 덮었으며 식물 잔해의 유기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 퇴적물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석탄 퇴적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숲의 성장은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동물과 곤충은 당시 높은 수준의 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에서 자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곤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크기의 잠자리가 있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폭은 68cm였으며 날개 길이는 0.75m였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에 죽은 이 거대한 잠자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길이 2m의 치명적인 독진해와 거대한 바퀴벌레, 전갈들이 함께 기어다니고 있었죠. 길이가 1m나 되는 양서류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파충류는 척추가 있는 현재의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였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페름기 이전의 지구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의 대량 멸종 사건은 기존에 번성하던 생물종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번성해왔죠. 행성의 생성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자그마치 30억 년 후인 15억 년 전에도 복잡한 생명체는 물론 공룡이나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지구의 진화에 관한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